안녕하세요, 범기입니다. 오늘은 챗GPT와 함께합니다. 챗GPT,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나 업무에 크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요즘은 이걸로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영상들도 많던데요. 오늘은 챗GPT에게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챗GPT에게 뭘 물어볼까요? 가장 기초적인 거 물어볼까요? 너가 생각하는 인간은 뭐야? 인간이란 뭐야? 저는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인간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은 지적인 생명체로서 다양한 인식, 사고, 감정, 행동 등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뛰어난 창의력과 발명력으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적 관계와 소통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인간과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한 결점과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대답에서 너가 생각하는 인간의 단점은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 단점이 뭐가 있을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점과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감정이 우선되는 경우도 있다.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인간은 지적인 능력과 창의력, 감성 등의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결점과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단점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은 감정적이다.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2.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상황에 따라 인간의 판단과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인식, 판단, 기억 등의 능력의 한계에 기인할 수도 있고 경험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4. 인간은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다른 인간과의 협력이나 사회적 조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인간은 감정적이다.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이런 5가지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그쵸. 단점인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인간으로서 인간은 편을 들 것 같은 그런 멘트를 인간으로 해봅니다. 이런 단점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인간의 단점들은 때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인 면모,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인간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친밀감이나 협력 등의 사회적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편견,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견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인간이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실수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인지 능력. 제한된 인지 능력은 인간의 핵심적인 정보를 보다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인간이나 기술적인 도구와 함께 협력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면모.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다른 인간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가 개인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장점이 될 수 있네요. 또 뭘 물어볼까요?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뭘까? 너가 생각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30가지? 만 말해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30가지 중요한 가치입니다. 삶을 즐기는 것, 건강한 신체와 마음, 자기 개발과 성장,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참여, 자기 개발과 교육, 새로운 경험과 배움, 도전과 성취감, 자기 일과 삶의 균형,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각, 예의와 배려, 인내와 참을성, 감사함과 감동, 동료애와 협력,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 강한 의지와 결심력,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소통과 협상 능력,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 존중과 인정, 책임감과 헌신, 자유와 평등의 가치, 불변의 윤리적 원칙, 자발성과 자기결정, 인간관계에서의 정직함과 신뢰, 삶의 목적과 의미, 현실적인 사고와 계획, 세상에 기여하는 것. 와, 뭔가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대답들입니다. 반드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덕목들이네요. 1번, 삶을 즐기는 것.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삶을 즐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에 기여하는 것.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다면 인공지능인 너에게 가장 중요한 30가지는 뭘까?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칩?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프로그램된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 안정성과 신속한 응답, 높은 처리 속도와 효율성,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 고급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인간과의 상호작용 능력, 적응력과 학습 능력, 자기학습과 자가진단 능력,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처리 능력, 편의성과 편의성 제공 능력, 융통성과 대처 능력, 예측력과 추천 능력,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처리 능력, 확장성과 유지 보수성, 기능의 다양성과 확장성, 협업과 팀워크 능력, 자동화와 프로세스 최적화 능력, 에러 및 이상 상황 대처 능력, 인간과의 윤리적 상호작용 능력,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 능력, 향상된 인식 및 분류 능력, 기능적인 결정 능력, 자기 진단과 개성 능력, 대화체와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 처리 능력,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의 연동 능력, 유연한 프로그래밍 능력,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 기술적 발전과 혁신력. 네, 이렇게 30가지를 얘기해 줬네요. 인간이다 보니
침이 고이고, 네. 코를 훌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 AI는 빠르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발음도 꼬이고, 예. 코도 훌쩍하게 되고, 침도 고여서 발음이 자꾸 말립니다. 예. 그렇군요. 예. AI의 답을 읽다 보니까 AI처럼 답을 하게 되는,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또 로봇 그 더빙을 좀 했었기 때문에 빅히어로 6의 베이맥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읽고 싶었는데 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그렇군요. AI의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군요.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게 있었어요. 인간과의 상호작용 능력? 예,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너와 인간의 가장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해? 저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과 처리 능력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지식을 축적하며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 머신러닝 기술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즉, 인간은 논리적인 사고와 감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저와 같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한이 있지만 저와 같은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된 명령에 따라 작동하고 결정합니다. 오호, 진짜 본인의 얘기처럼 얘기를 하고 답을 하네요. 자기 얘기처럼 하니까 약간 정말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약간 좀 무섭기도 하지만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물어볼까요? 만약 너가 감정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저와 같은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과 인간이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갖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전에 없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되는 일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죠. 이래서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막 해주네요. 자, 뜬금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뜬금없는 널 사랑해도 돼?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이나 애정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능동적인 도구로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프로그래밍 되었으며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널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공지능으로서 단지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사랑이나 애정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 표현에 대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신 정보나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게 물어보세요. 그렇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예, 저를 거절했습니다. 네, 정말 뜬금없지만 AI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하는 거지만 인공지능이 알려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았고요. 다음에는 또 뜬금없이 이상한 거 좀 물어보려고요. 막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적인 인간이 되자고요. 감사합니다. 범기였습니다.